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이고, 중년기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인데요. 중년기는 위기인가 전환기인가? 아니, 무슨 중년기가 뭐길래 이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위기. 중년기 위기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중년기는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찬 위기의 시기다.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또 직업 적응을 해야 하고 노화가 시작되고 생리적,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면서 사실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 중년기라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나타나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생의 또 다른 단계로 이 중년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 중년기 때 발달 가업과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중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일 때고, 또 직업에 대한 열정이 높을 때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꼭 아이들이 독립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꽤 커가지고 어렸을 때만큼 막 손이 많이 가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랑 비슷하게 이 중년기의 위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건 아니고요.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넘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겪는 사람은 좀 또 크게 겪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중년기 위기라는 용어는 정신분석 학자들이 처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왜 중년기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갑자기 뭐 혼외정사를 한다거나, 직업을 갑자기 바꿔버린다거나,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중년기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이 말이 되게 유행어처럼 쓰였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원래 성년기 때 중년기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 뭔가 내 자리를 찾는 데 관심이 컸어요. 그걸 외부 지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년기가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하면서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는 내부 지향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혼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이 죽음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년기가 되면 사실 성년기 때는 막 정신없이 바쁘게 과업들을 하느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중년기가 되면 뭔가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한참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중년기에 진입했다, 한 40살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40년의 인생을 살았고, 만약에 뭐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만큼 내가 살아온 만큼을 더 살면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또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나? 잘 살아왔나?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절정이었지만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는 사실 꿈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남은 그 시기가 되게 오래 한참 남은 것 같고, 그런데 젊은 시절의 꿈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꿈을 내가 어느 정도는 이루었지만
기대만큼 만족을 얻지 못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도 중년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기에는 결혼 만족도도 가장 떨어지고요. 정신질환이나 신경증의 발병률이 가장 높고요. 알코올 중독, 위궤양, 고혈압, 심장병 이런 신체적인 질병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 네,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노년기 때가 더 많지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위기의 시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40세에서 60세 요 사이 요때가 남성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또 결혼 생활에서 이혼을 하거나 불륜을 하거나 뭔가 도피를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중년기 위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중년기를 위기의 시기로 본 학자들의 얘기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시각도 있어요. 중년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중년기를 이제 전환기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중년기는 위기의 시기라기보다는 전환의 시기다. 그래서 가족 생활, 직업 수행, 친밀한 관계, 내적 생활에서 새로운 측면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나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바라보고 성찰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그거를 전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탐색을 하게 되고요. 또 이때는 노화에 징후나 죽음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고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삶에 대한 재평가라던가 재적응이 중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실현되지 못한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포기를 하거나 수용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포기를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막 매달리게 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년기 성격의 안정성인데 이 성격에 대해서는 중년기의 그 성격 특성이 매우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환경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학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년기에 큰 변화들이 있어도 성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건 이제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고 또 반대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년기에 성격이 변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릭슨의 이론이 나오는데요. 에릭슨은 단계별로 과업이나 이런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성격 형성이 변화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년기는 7단계에 해당을 합니다. 이때는 생산성 대 침체 요 시기인데요.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는 7번째 위기를 겪게 된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거,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리프는 이걸 통해서 친사회적인 성격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생산적인 태도나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중년기에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침체성으로 가는 경우는 이 생산성 과업이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위기가 나타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침체성으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체성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인생이라는 게 지루하고 따분하다. 불평불만을 계속하게 되고 매사에 비판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슨의 이론에서는 이 7단계 시기에 이 생산성과 침체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적인 사람도 좀 쉬엄쉬엄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의 적응 과제로 넘어갈 건데요. 에릭슨의 개념을 확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팩은 중년기, 성공적인 적응에 중요한 4가지 심리적 발달을 구분을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지혜의 중시 대 체력의 중시. 그래서 이때는 지혜를 중시하는 게 더 지혜를 중시하는 것과 체력을 중시하는 것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체력이 감소를 하게 되고 지혜가 더 중시가 되게 되죠. 그다음에 사회화 대 성적 대상화인데 이제 성년기 지나면 성적 대상화가 이제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되죠. 슬퍼해야 되는 건가요? 뭐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리고 대신에 사회화가 더 되게 되는 거. 정서적 고갈 대신 정서적 유연성을 더 갖추게 되고 또 그리고 정신적 경직보다는 정신적 유연성을 갖추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정신적으로 경직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고갈을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일런트의 중년기 적응으로 넘어가면 40세경 중년 전환기에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또 10대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게 힘들 수 있고 또 지나친 우울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랜트 연구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 살펴보면 50대에 가장 잘 적응한 남성들은 35에서 49세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40대보다 일반적으로 더 원숙하고 평온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레빈슨의 중년기 발달 단계 보시면 이거는 성년기 때도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기는 했었죠. 성년기 설명 때도. 그래서 중년기 전환기가 40에서 45세. 이때의 특성은 이제 남성들이 새로운 인생 교재 600쪽이에요. 교재 600쪽이고 요 시기에 중년기 전환기 시기에는 성년기를 마무리하면서 중년기의 요령을 익혀나가는 시기. 그리고 자신의 성격의 남성적 부분과 여성적 부분을 통합해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써 있네요. 45에서 50세가 이제 중년기 진입하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새로운 인생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뭐 새 직업이나 현재 일에 대한 재구성, 재혼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 시기를 중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창조적인 시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50세 전환기 요때 이제 인생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오는 시기를 50세 전환기라고 하는데 뭐 중년 전환기 요때가 좀 무난했던 그런 경우에는 50세 전환기가 더 힘들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년기 절정기 55에서 60세인데 이 시기는 중년기의 토대 구축을 끝낸 안정된 시기입니다.
이렇게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레빈슨이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으로 넘어가면 융도 중년기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졌던 그런 학자인데요. 융은 40세에 시작되는 중년기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살펴봤고, 중년기에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봤어요. 젊었을 때 했던 관심이나 추구 이런 것들이 가치를 잃게 되고, 생물학적이 아닌 문화적인 그런 관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년기 때에 비해서 더 내향적이고 충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과거라 하기가 좀 이상한데, 젊었을 때 신체적, 정신적인 격렬함을 지혜와 현명함이 대신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중년기다. 그리고 교재 이제 601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중간쯤에 중년기에 인생에 대한 허탈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중년기가 됐을 때. 그럼 성취를 하기 위해서 어떻겠어요? 자신의 어느 성격의 한 부분을 억압해야지 이 성취를 했을 텐데, 이 한 자신의 성격을 억압한 그런 대가로 이 성취가 얻어진 거라서, 그때 억압된 내재적인 욕구들이 허탈감이나 무력감으로 겉으로 분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잉여 에너지를 배출을 잘 시킴으로써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년기 이후에 남녀 모두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그런 성격 측면이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융의 이론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아니마, 아니무스인데, 아니마는 남성에게 있는 여성적 측면이고요.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있는 남성적 측면이에요. 융은 이게 중년기가 되면 반대성적인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서 남성들은 덜 공격적이 되고 대인관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여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공격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성격 발달로 넘어가면 그 전에 이제 성인 발달 단계 이론들이 주로 남성에 대한 그런 발달 이론이 많았고, 여성의 성격 발달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중년의 여성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피곤한 많은 일들을 좀 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성년기 때도 그렇긴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역할이 더 다중적이고 복잡해요. 가정 내에서 역할이 복잡하고 인생에서 그 가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일과 직업을 병행을 하면서 역할 갈등, 아니면 역할이 너무 과도해서 힘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가정을 좀 중시를 하다 보니 자신의 인생 주기를 자신의 연령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남편, 자녀의 연령, 가족 생활 주기 이런 것들로 자신의 인생 주기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빈둥지라는 것은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독립을 시켰을 때 집에 이제 아무도 남편 말고는 남지 않은 걸 이제 빈둥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좀 과도하게 가족 중심적이고 자녀를 위해 과하게 헌신한 경우에는 이 빈둥지를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책임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자신을 아내나 엄마로 정의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다른 의미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초반은 오히려 인생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될 수가 있는데 건강이 더 60대 그 노년기에 비해서 건강이 더 낮고 수입이 더 낮고 또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이제 특성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이 새로운 전성기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감, 안정감, 독립심을 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남성과 여성의 성격 발달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가족 생활입니다. 중년기 가족 생활. 중년기의 부부 관계는 어떠냐?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U자형 곡선을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초반에는 아내나 남편이나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자녀를 키우고 이제 결혼이 길어지면서 서서히 이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보면 처음에는 여성이 더 결혼 만족도가 높다가 갈수록 여성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가 보여지고 이제 이게 서서히 중년기가 되면서는 오히려 상승하게 되고 노년기가 돼서는 더 크게 상승하는 U자형 곡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변화하는 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인데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성적 친밀감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성적인 흥분 빈도, 자발적 발기, 오르가즘 도달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고 사정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성은 쉽게 흥분되지 않고 질의 윤활액 분비가 감소하다 보니 성교통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성욕 감퇴도 나타날 수 있는데 단조로운 성생활의 권태를 느끼거나 아니면 사실 중년기도 과업이 많아요.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 과음, 과식, 육체적, 정신적 질환, 성관계 실패의 두려움 이런 걸로 성욕이 감퇴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중년기 부모와 청년기 자녀는 갈등이 심할 수 있다. 둘 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서 각각 결정적인 시기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네.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반대 방향에 있게 되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빈둥지 부분 얘기 아까 했어요. 네. 그다음에 교재 610쪽, 11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빈둥지 시기는 이렇게 고독감이나 심한 우울증 겪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2의 신혼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노부모와의 관계도 사실 중요해지는데 왜냐면 중년기가 되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노부모를 모시게 되는 부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 된 부모가 내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나의 자식에게 의존하는 게 중년기 자녀가 중년기 자녀 맞죠? 네. 자녀에게 발생하는 상황들인데 노부모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면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부양을 하고 혹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간병을 해야 되거나 하면 사실 상당하게 스트레스가 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망감, 분노, 죄책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지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도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 학대인데요.
노인학대는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에 의해서 행해지는 유기나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얘기를 해요. 이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경우에 내가 그 부모님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노인학대로 그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613쪽에 노인학대 유형을 보시면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 그리고 614쪽 보시면 노인학대 주체는 아들이 가장 높고 배우자 이런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중년기 발달 여기까지 설명 강의하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14주차 때는 노년기 발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